그래서 이제 리얼터가 하는 일이 뭐 한국이랑 비슷한 거죠? 차이가 있나요? 카나다하고 제 친구들이 그 동창들이 지금 뭐 한국에서 토지개발원, 뭐 국토개발원 뭐 이런데 근무하는 친구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그래서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했는데 많이 다르죠. 첫째, 한국의 부동산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평가된 금액이라든지 지역에 따라서 벌써 시중 금액에 일반 금액이 돼 있어서 그 그냥 중개사로서의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거래를 맺어주는 거라 그러면 여기는 집을 한번 거래하고 하는데 협조돼야 될 사람들이 많죠. 빌딩 인스펙터, 홈 인스펙터가 들어가고 감정사가 있고 모기지 브로커도 있고 그 이유는 집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집에 대한 값 차이가 똑같은 에리아에 같은 평수에 같은 연식이라 할지라도 값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인이 하는 역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홈 인스펙터가 필요할 것 같으면 인스펙터를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고 모게지 브로커가 누구한테 컨택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줘야 될 거고 그래서 중개인이 하는 역량이 작으면 그만큼 할 일이 없어요. 한국하고 비슷해지지만 하는 역량이 아는 만큼 하는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의 역량만큼 엄청나게 커버가 틀려지는 거죠. 엄청나게 하는 일이 많을 수도 있고 뭐 간단하게 끝나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고 부동산 중개인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예. 여기는 또 어떤 경매 방식이잖아요. 집을. 그렇죠. 그게 아마 틀려요. 네, 한국이랑 제일 큰 차이일 것 같은데 한국은 시세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뭐 주인이 얼마에 내놓는다 그러면은 사실 선착순? 네, 맞아요. 그렇죠. 그 가격에 사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계약이 되면 그냥 끝. 그런데 여기는 이제 물건이 올라오면 이제 방식이 몇 경매가 가지가 붙으니까. 있는데,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first come first serve예요. 그러니까 먼저 집어넣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딜이 된다고 그러면은 여기는 멀티플, 한국을 말하는 복수 오파 방식을 택하겠다. 아니면은 그냥 프리엠티브 오파라고 해가지고 그냥 누가 많이 쓰면은 하겠다. 근데 모든 오파에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오파는 내일까지 유효 기간이야 하고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그쪽 상대방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그래서 딜 방법이 한국하고는 좀 보다는 다양하고. 그래도 그것도 굉장한 많은 눈치 싸움이 거기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셀러의 그 시츄에이션이 파는 사람의 시츄에이션이 저 사람이 집을 미리 샀는가 아니면 아직도 안 샀기 때문에 급하지가 않은가 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클로징 날짜라고 이제 등기가 변하는 날짜를 이게 나랑 맞아야 돼요. 이 사람은 팔기는 팔 텐데 한 달 안에 클로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살 사람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클로징 날짜가 정해진 건지 아니면 그냥 오픈돼 있는 건지 anytime.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해서 부동산 업자가 준비해야 하고 예측하고 거래해야 되고 이게 딜을 해야 되는 것들이 부동산이 하는 일이 좀 디테일하고 좀 그렇다고 할까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예. 제가 그때 처음에 이 집 사기 전에 거기도 사실 가격도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다운페이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었잖아요. 좀 상황이 되면 좀 더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그냥 한국 사람들 다른 주변에 집 산 사람들이 그냥 10,000불 정도에 다들 했는데 왜 더 얘기를 하시지? 그냥 그러고서는 이제 지나갔잖아요. 지나가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게 다 그렇게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구나. 근데 이제 그렇다고 그거를 저한테 막 강력하게 막 이렇게 절대 제가 못하죠. 이해도가 없는 상황이니까 막 그렇게는 못 하셨지만 분명히 그거가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알고 있죠. 이거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서도 눕는 경우도 있어요. 떨어질 것 같다. 근데 이게 교육이 실제로 느껴보게끔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혹시 또 모르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을 사줬는데 1등이 항상 되는 거잖아요. 오파는 1등이 되는 건데 1등하고 제가 1등이 됐는데 2등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커.
그런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비싸게 산 거죠. 비싸게 산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은 이 부동산마다 다 자기 그 느낌이 틀리지만 저는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거 1등이 돼야 되는데 2등하고 차이가 근소차로 오차 범위에 있어야 되는데 뭐 10만 불 차이가 나서 1등이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거는 뭐 그건 아주 굉장히 힘든 일이어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조사를 엄청 하고 그 상대방 에이전트를 설득을 하고 뭐 그래서 1등으로 가격에 대해서 낙찰을 받아야 되긴 하면서도 예, 너무 많이 주지 않고 그 밑에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서 비싸게 샀다라는 느낌을 고객이 받으면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예, 그건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지껏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건과 그 다음에 이 집을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든지 뭐 하여튼 해서 좀 설득을 많이 하는데 안 되는 케이스도 많고요. 예, 그 다음에 마켓이 셀러스 마켓, 바이어스 마켓, 또 밸런스 마켓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 다 다르니까. 예, 그런 데서는 아주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희가 지금 그냥 쭉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얘기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 캐나다에서 부동산 거래하는 방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셨을 때는 살짝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제 여기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거를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이제 처음에 내가 집을 사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 가장 먼저 할 거는 모기지를 알아보는 건가요? 자기가 여기서는 퍼스널 월스라고기도 하고 그 사람의 능력을 캐패시티를 보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보유 금액,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신용도라는 게 이제 자기가 돈을 매달 만들 수 있는 거, 직업 또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 자, 그거는 돈이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돈의 지출이 또 한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출에 돈이 많이 버는데 지출이 많으면 의미가 없고, 지출이 적고 돈이 많이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많은 게 남아야지만 모기지를 많이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있고, 또 금융기관에서는 이 사람이 충분히 갚을 수 있어도 그 커트라인을 가지고 법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을 하기 때문에 커트라인을 좀 높여서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걸 하죠. 그래서 올해 몇 개월 전에도 그걸 올려놨어요. 조금 5.9%인가 뭐 해서 실제적으로 이자보다 더 높여서 이 사람이 계산했을 때 페이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인컴을 보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사람이 망하거나 뭐 이렇게 뱅크럽시 되거나 이런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게 저가 해서 첫 번째 알아볼 건 자기의 능력, 하여튼 네, 그 몰게지 브로커나 은행이나 이런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그 금액을 알아보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그 금액 안에서 자 찾는데 그 찾는 방법에서는 부동산 중개인마다 다 틀립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카나다엔 realtor.ca라는 그 카나다 전역을 커버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나온 물건은 이외에는 나온 게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그 위에 거는 이제 0.1%의 익스클루시브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개인이 내놓은 거고 광고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예 제쳐놓고 너무 극소하니까 리얼터.ca에 나온 게 말하자면 식당에 갔을 때 메뉴판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이상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그 번호를 알면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거죠. 리얼터 분들은? 예, 리얼터 분은 이제 그 자세히 볼 수 있는 거지만 리얼터.ca에 나온 거 똑같은 메뉴를 우리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집이 좋거나 이런 거는 사진으로 다 나와 있고 내용도 있으니까 요 집 한번 보고 싶다, 저 집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그걸 표시를 해놨다가 자기 원하는 리얼터한테 그걸 주고 평가를 해서 시간을 맞춰서 이제 가서 보고 그러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제 모게지 브로커 그동안에 이제 금액이 얼마 나온다는 걸 알고 또 적용을 해보고 내가 이 집을 살라고 그러는데 가봤더니 좋습니다. 이 집을 내가 살 수 있을까요? 하고 하면은 네. 실제 물건을 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죠. 매칭을 해서 이게 가능한지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군요. 예. 그럼 그분도 그걸 가지고 본사에다가 올려서 돈이 나올 수 있는 금액을 알아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도를 하는 게 이제 오파를 써서 경매에 이제 경매에 올려놓는 거죠. 경매에 신청을 해서 하는데 그거 전에 또 부동산은 이 사람이 셀러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이 사람의 집의 단점을 내가 벌써 따다 알아봤는데 그걸 알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파는 건가, 아주 얘가 경험이 집에 물이 새는데 그걸 속이고 숨기고 이 사람은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그래서 팔라고 그러는 경우인데
나는 알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 새는지. 어. 큰 문제가 아니고 냉장고 뒤에 그 워러 이렇게 파운테인 나오는 데인데 그게 수압이 셀 때 조금 나오고 수압이 없어지면 그 펌핑 스테이션에서 그걸 수돗물 수압이 매번 변합니다. 변하는데 너무 빵꾸가 났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지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하로 물이 똑똑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떨어지고 이런 게 이제 고여 있는데 이렇게 볼 때는 이건 지하실에서 물이 들어오는 거로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걱정되니까 이 사람은 파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알면서 이거는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건 $10 정도, 10불이면 고칠 수 있는 건데, 오케이. 다른 거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새 집이 없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고치는데 지하실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로 착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아주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싸게 샀겠네요. 싸게 샀죠. 와, 아주 그때 같이 그냥, 하신 분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케이스. 근데 그거는 이제 선생님 건축을 아시니까 아니까 알죠. 네, 그러니까. 아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입주하고 나서 바로 고쳤고 그것도 그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그 홈데포에 가서 이렇게 사서 고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하나도 안 새죠. 그래서 잘 산 분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부부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 같은 것들도 그럼 빨리 처분해야 되니까. 예, 빨리 처분해야 되는데 그거를 파악해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래서 이 집은 팔아야지만 되는 게 확실하고 이런 케이스도 있고. 그러면은 조금 가격을 낮춰서 씁시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네, 그런 것도. 그래서 그 사람의 상대방의 단점이 상대방의 어떠한 이유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구나. 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심리도, 이 사람이 몇 번 했다가 오파가 제대로 안 들어왔었나 보다. 뭐 이런 것도 파악해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대부분은 하여튼 중요하지 않은 고쳐야 되는 것들을 견적을 그래서 한번 저랑 같이 다니면서 요 집은 $10,000 정도면 싹 다 고칠 수 있는 집인데 사시면은 사셔도 되고 $10,000이 아까우면은 못 사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뭐 오케이 사겠다. 인스펙션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집에 이제 하자라는가 이런 걸 점검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집의 가격, 책정하는 가격에 이제 적용해서 보는 그것도 이제 오퍼 쓰기 전에 한 하죠. 거죠. 예. 대부분은 이제 부동산 중개인이 인스펙터를 부동산 중개인이 아니고 바이어가 이제 하이어를 해서 $300에서 $400 정도 주고 인스펙터를 해달라는 조건을 오파에 집어넣죠. 근데 오파에 그게 인스펙터 조항에서 그게 한 5일 동안 내가 인스펙터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집주인은 겁이 나죠. 집 파는 사람은. 그치. 하자를 다 잡아내니까. 잡아내서 가격이 깎일까봐. 또는 안 살까봐. 그래서 항상 그 조건 들어오는 걸 되게 안 좋아하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 좋아하는 거는 은행에다가 내가 5일 정도 동안 파이낸셜이 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조건으로 걸겠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안 나왔으면 안 사도 되는 거거든요, 이 집은.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죠. 그래서 자기 재무 능력을, 자기 캐패시티를 정확히 알아놓고 하면은 그 조건을 안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게 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인스펙터는 제가 바로 하니까. 그러니까요. 고용 안 하고도 이제 다 우리 파악하지만. 네. 안 집어넣으면서, 뭐 심지어는 뭐 창문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새는 경우가 있어요. 가스가 새서. 여름에는 잘 안 나타나는데, 가을 되면 벌써 이제 나타나는 건데, 그걸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주인은 알고 있죠. 주인은 그걸 알고 있으면 살짝 가려놓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내가 얘기를 쓰죠. 이제 나는 몇 가지를 발견했는데 알고는 있어. 그렇지만 그거로 인해서 가격을 뭐 너랑 흥정하고 그거를 고쳐달라는 얘기는 안 하겠고 이 값에 나는 사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네가 나한테는 워런티가 필요 없어. 이런 말을 써주면 안심을 하죠. 파는 입장에서는 안심을 하고 오케이 그럼 너한테 팔겠다. 알고 있는데 산다니까 앞으로의 후환이 없는 거죠. 뭐 이런 거. 그래서 상당한 많은 아는 것만큼 유리한 게 많고 그렇다는 걸. 참.